이번 선거는 체제 전쟁이기도 하고 역사관을 놓고 벌어지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한국 현대사에 대해서 왜곡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로 국회의원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농담이고요. 아주 간략하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다 말았어. 대한민국 체제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정통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 그 다음에 그 성취에 대한 부정적 평가, 북한 체제에 대한 우호적 태도가 너무나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지금 현 국회의원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재헌헌법을 우리가 보면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그 사회민주주의적 요소도 많이 포용하고 있는 아주 그 융통성 있는 그런 체제를 우리가 시작을 했지만 그 근본은 의회민주주의와 다당제 기초를 둔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공화주의,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우리가 건강한 시민사회와 근대 국민국가의 그 제도적 토대를 이뤄서 대한민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국가 중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유일한 국가이기 때문에 문명사적으로도 세계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가 부정을 하고 있으면은 되겠는가? 그래서 첫 번째 48년 체제에 대한 부정. 이거는 너무나 심해요. 지금 집권 세력은 여기 거의 그 생명을 걸고 있는데, 이렇게 그 48년 체제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회에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없다. 두 번째, 대한민국은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입니다. 유엔 승인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인데 이걸 아니라고 얘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교과서까지 이것을 강제로 집어넣게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러한 사태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고 북한 체제를 옹호하려는 친북 좌파 세력과 국사학계의 그동안의 끈질긴 노력의 결실이 맺어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것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그 48년 유엔 총회에 관한 얘기를 제가 이제 쭉 얘기를 했으니까 그건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세 번째, 6.25 남침을 부정하는 사람들 역시 자격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추미애 장관도 6.25가 우연치 않게 발생한 것처럼 얘기를 하지를 않나. 교과서에도 그런 식으로 서술하는 게 유행이었죠. 그런데 6.25 전쟁은 우발적으로 생긴 게 아니라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 박헌영의 치밀한 논의와 계획 후에 결행된 사건임이 이미 구소련의 문서들과 중국의 공개 문서로 명백한 사실이 됐는데 이러한 사실을 부정하거나 남침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우발적 사건이라고 호도하는 사람들은 국회에서 추방이 돼야 됩니다. 네 번째, 경제발전은 이제 조동근 교수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주 짧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공산주의 경제나 명령형 경제는 이미 실패했다는 것은 확실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NL혁명론, 그러니까 민족해방혁명론이라고 하는 낡은 틀로 한국 경제의 성취를 부정하는 사람들, 여기에 제가 쭉 얘기를 하고 있지만 박현채, 리영희, 신용복, 백낙청 이런 사람들의 논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팩트를 무시한 경제사관을 가진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그냥 떠드세요. 국회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이 되고 5번 최근 역사에 관해서는 대표적인 것만 추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칼기 폭파 사건이 한국 정부의 조작이라고 믿는 자들, 이거 자격 없습니다. 국회의원이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실명으로 거론을 하겠습니다. 이정희 전 통신당 대표의 남편이 심재환 민변 회장을 지낸 사람이 이거 완전히 사기라고 MBC, KBS 나와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람들
많아요. 나오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도발을 옹호하는 사람들, 정의구현사재단의 박모 신부라고 하는 사람이 앞에서 깔짝깔짝거리니까 때려야죠.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 절대로 국회의원이 되면은 안 됩니다. NLL을 부정하는 사람들, 이건 뭐 박신부도 마찬가지지만, 뭐 국사학계 원로인 이만열 교수, NLL이 이게 어떻게 말이 되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다라고 하는 얘기를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요즘 특히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이 아니다 또는 증거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너무 많은데 몇 분만 제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선거에 안 나오는 분들만 얘기를 하니까 선거법에는 안 걸리겠죠? 지금 강원지사 최문순 씨, 과거 국회의원 당시에 이 사건이 터지니까 천안함이 북한이 했을 확률은 홀인원을 9번 한꺼번에 하는 확률과 같다라고 하는 망언을 했는데 아직도 강원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옥 교수, 북한이 했을 가능성은 0.0000001%도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고, 이회수라고 하는 소설가는 야, 내가 소설가지만 졌다. 이건 소설이다. 그런 얘기를 했죠. 거기다가 지금 저쪽 분들만은 아닙니다. 저쪽 분들은 상당수 많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니까 아예 제껴놓고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왜 미래통합당의 국회의원으로 나온다는 사람들 중에 과거에 이런 발언을 한 거를 뭉개고 있죠. 김모 교수 이것뿐만 아니라 NLL 또는 그 사드 배치에 대해서 분명히 부정적 발언을 하고 그것은 잊어주세요라고 한마디만 하면 이게 끝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권과 그 이외에도 여러 사건들이 있지만 종중적인 편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국회에서 사라져야 될 사람이고 들어와서는 안 될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여권과 여권 이중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낙천낙선을 해야 되지만 우리 쪽 사람들 중에 이런 얘기한 사람 없나요? 김정은이가 변했으니까 이제 협력화도 된다고 하는 사람 국회의원 달라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그러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너무나 잘하고 있다, 가뭄의 단비 같은 분이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어저께 또 물의를 일으키면서 자기를 꼭 달라고 하는 거, 이거 일부러 사진을 찍었는데 제가 지금 그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 가뭄의 단비 같은 분이다라고 얘기한 그 기사를 지금 갖고 있어요. 이게 무슨 염치로 지금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지 우리 자신부터 좀 더 뒤돌아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모 의원이고 여자입니다. 뭐 그 정도로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에 지금 쫓아가지고 제가 다 얘기하지 못한 것은 제 발표문으로 대체를 하도록 하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권 인사들 중에 이런 사람들 떨어뜨려야 됩니다. 우리 쪽 야권 쪽에 있는 사람들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국회의원에서 낙천이 돼야 되고 낙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